지난번까지 고종이 왕위에 올라서 민비가 살해되고 또 대원군이 사망하기까지 조선의 마지막 상황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고종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 흥선 대원군의 덕으로 왕위에 올라서 10년간은 흥선 대원군 아버지가 실질적인 왕 노릇을 했고, 특히 민씨 일파가 정권을 잡은 기간 동안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안동김 씨 60년 세도 때보다도 더욱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 백성들의 삶은 아주 고갈되었어요. 매관매직 또 삼정의 문란, 그리고 이제 양반들이 그 호포세까지도 면제를 받고 이러니까 재정은 고갈돼서 아주 바닥이 나버렸단 말이지. 그런데도 그 왕실에서는 사치와 향락과 각종 행사에 돈을 그저 물쓰듯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예세 의존이나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러시아 공관에 가서 1년 정도 있다가 국제정세가 많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은 청나라의 그 속국으로서 모든 것을 청나라와 상의를 하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던 것이 그 청나라가 조선에서 손을 떼게 됨으로 인해서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도 러시아도 또 서구 열강도 조선과 다소 거리를 두게 됨에 따라서 이제 고종은 독립협회 등 그 시민단체의 그 권유를 받아가지고 러시아 공관에서 덕수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환궁을 해서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오릅니다. 대한제국이 수립되기 1년 전에 1896년 7월 2일에는 이완용과 윤치호, 이상제, 육일준, 박정양, 안창호, 남궁옥, 서재필, 안경수 이런 분들이 주가 돼서 독립협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안경수가 독립협회의 회장을 맡고 위원장으로는 우리가 매국노라고 다 알고 있는 이완용, 이때만 해도 이완용은 매국노 역할을 하지를 않았죠. 이완용이가 위원장, 그리고 이제 서재필이 고문이 돼서 활약을 했고, 청나라 사신들이 오면 사신을 맡고 하는 행사를 하던 영운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만들고 독립신문도 발행을 했어요. 이 독립협회에서 서울 종로에서 모든 사람이 그 신분의 차별이 없이 양반이건 상민이건 노비건 간에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그 국정을 토론하는 만민 공동회를 개최를 했어요. 한 몇 번 만민 공동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이 아주 그 백성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독립협회는 청나라에만 반대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에도 반대, 반러
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입헌 군주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 독립협회에서 입헌 군주론을 주장을 하고 만민공동회를 계속 운영을 하고 또 그래서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고종과 그 민씨 일파에서는 이것이 고종을 몰아내려는 그런 운동으로 좀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이 독립협회는 그 입헌 군주론을 주장을 하면서 그 열강들의 그 침탈 행위를 아주 적극 규탄을 합니다. 그 러시아가 그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부산의 그 저령도를 조차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을 아주 적극 반대해서 물리쳤고 또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그 광산 채굴권을 집요하게 요청을 했지만은 그 요구를 저지시켰어요. 10월 달에는 그 각 나라의 그 이권을 양도했던 이완용을 독립협회에서 제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독립협회가 입헌 군주제를 들고 나오면서 고종이 위기를 좀 느끼니까 이제 그 독립협회에 대항을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황국협회라는 거예요. 황국협회는 이제 보수적인 친정부 지원단체. 그리고 여기는 고종이 황실에서도 그때 돈으로 1,000원을 후원했다 그러는데 1,000원이 뭐 엄청 큰 돈이겠지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황국협회는 뭐 이기동이라든가 홍종우, 기령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고 특히 그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있던 보부상, 이게 이제 보부상이 보찜장수, 등찜장수 뭐 이걸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보부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황국협회에 산하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황국협회들이 이제 그 독립협회가 추진하는 만민공동회가 열리면 거기를 습격을 해가지고 만민공동회를 탄압을 하고 이래서 사실 고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협회도 그 고종의 그 지위를 조금 위태롭게 한다는 그런 거 이해에는 참으로 그 잘하는 장려할 사항이고 황국협회도 그 독립협회가 너무 앞서가는 것을 좀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을 했지만은 서로 너무 대립이 심화되니까 고종이 독립협회와 황국협회를 다 해산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이용구 친일 앞제비 노릇을 한 그 매국노들 이런 사람들이 조직한 일진회라는 것이 그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일 합방을 찬성하는 여론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그런 단체예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에 오른 이후에 좀 나름대로 개혁 개방 정책을 많이 핍니다. 1899년 5월 달에는 서울에 전차가 놓이고 일본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으로서는 이 러시아 편 들기도 그렇고 또 일본 편 들기도 그렇고 또 미국에 붙자니 미국은 너무 멀고 그래서 고종은
중립국 선언을 합니다. 선언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해요. 그러니까 뭐 중립국 선언 한 것이 전혀 누가 안중에도 없고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거지. 여하튼 고종은 러일 전쟁 한 달 전에 중립국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10년 만에 1904년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이때 일본군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죠. 선전포고.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이 국내에서는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일본이 비록 청나라는 이겼지만은 러시아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러시아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고종도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청일전쟁 때 일본이 요동반도를 정벌을 했었는데 그 러시아가 독일하고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하면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줘라 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북녘이 러시아를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좀 좋지 않은 감정,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러시아가 영국하고 아주 대립 관계가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세다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소련과 미국이 그랬었죠. 근데 그 이전에는 러시아하고 영국하고의 그 대립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당시 고종 황제 시대에는 그 러시아하고 영국하고가 아주 그 경쟁이 보통 치열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세력 관계를 보면은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하고 영국하고가 거의 양강이 돼가지고 서로 세력 다툼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벌을 하러 가다가 러시아한테 패하고 프랑스가 이제 주저앉으니까 영국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대립이 됐던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이제 크고 이 영국은 자기 나라의 한 50배나 되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러시아가 남하를 하려고 하면은 영국 군함이 가서 적창 막아버리니까 러시아가 빠져나올 틈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유럽 쪽으로는 더 진출할 수가 없으니까 시베리아 철도를 횡단 철도를 놔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하얼빈으로 해서 동쪽으로 극동으로 진출을 해. 그래서 이제 그 청일 전쟁 후에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고 나서 그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 이제 청나라한테 차지를 하고 그쪽으로 해서 이제 바다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니까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접근을 해가지고 영일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일 전쟁이라고 해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실제 싸웠지만은 그 뒤에서는 영국이 적극적인 지원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가서는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일본 편을 좀 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를 해. 러시아는 이제 옛날 그 나폴레옹하고 싸울 때도 자꾸 초토 전술을 부리잖아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피하는 척하고 자꾸 내륙으로 끌어들여. 그 러시아의 그 후퇴 전술에 말려 들어가지고 자꾸 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군수물자 수송도 안 되고 식량도 부족하고 하다 보면은 완전히 이제 작살나는 거지. 일본이 러시아하고 그 싸우는 동안에 아주 일본도 엄청 많은 군대가 죽어 나갔어요. 러시아보다 오히려 피해가 더 심했고, 러시아는 그 당시에 차르 황제라고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처럼 그렇게 좀 무능했던 임금인데, 차르 황제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인데, 그 러시아의 그 노동자 해방을 하고 국내 정세가 아주 어려웠어요. 여기저기서 반정부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국내 정세 때문에 적극적으로 군대를 움직이지도 못할 그런 형편이었고, 그러니까 극동군 일부하고만 싸운 거예요. 사실 러일 전쟁이. 그래서 일본이 조금 성기를 잡는 것 같이 했지만은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일본도 감당할 수 없는 치유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가 이제 그때서부터 그동안에는 이 국제 무대에 나설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미국도 남북 전쟁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이제 미국이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이제 국제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중재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일본 그 책임자들을 불러놓고 화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긴 했으되 결국 그 원래 그 전쟁에 지면은 배상금을 물게 됐잖아요. 청나라도 엄청 많이 배상금을 물었는데 루즈벨트가 그 상황을 알고 러시아가 항복은 하되 배상금은 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끝냈어요. 러시아가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만 준공이 됐으면은 일본 군이 감히 그 침략을 못했을 거예요. 그 일본군도 일본도 러시아에 그 내전이 있었고, 또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중간중간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군대를 말이지 극동으로 급속히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속전속결로 해서 그렇게 이겨낸 것이지. 루즈벨트의 이제 화해로 인해서 러시아는 이제 만주와 조선에서 철수하고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그 사할린 땅을 사할린 남부 땅 일부를 할양받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을 짓고 말았어요. 이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는데, 실제 이제 조선에 그는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고종은 중립국을 선언을 하고 좀 미국에서 좀 도와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미국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사이에 1905년에는 일본 내각 총리 그 가스라하고 미국 육군 대장인 테프트가 밀약을 했어요.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데 일본이 간섭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일본은 조선을
지배해도 좋다. 이런 그 밀약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조선에서는 까마득하게 못 느끼고 있었고, 러일 전쟁은 결국은 이제 일본이 승리를 했고, 조선에서 이제 그 지배권을 미국 그 강대국한테 조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으니까, 뭐 그 이전에 이미 을사보조약으로 외교권은 박탈이 된 그런 상태였잖아요. 러일 전쟁이 끝난 후에 대한제국은 급속도로 멸망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 고종은 이제 그 전에 을사보조약이 맺어지고 외교권을 강탈되고 이러니까 그 1907년 그 6월 15일 네덜란드 헤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전해에 고종한테 그 초청장이 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고종이 이준, 이의중, 이상설 이 세 사람을 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여를 시켜서 그 일본의 그 무모함, 침탈 행위를 좀 세계 만방에 알려라 하는 임무를 띄고 그 만국 평화 회의에 참여를 하러 갔습니다만은 주최 측이 회의장에 들여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준이 활복 자살을 했다고도 하는데, 아마 현지에서 병사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그 강제 퇴위시키는데 그 송병준이, 이용구, 송병준 이런 자들이 조직한 그 일진회에서 그 고종 퇴위 운동을 벌여요. 고종 퇴위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결국은 고종이 1907년에 강제 퇴위를 합니다. 그리고 고종 아들인 순종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대한제국의 이제 마지막 황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바로 한일 신협약이라는 것이 체결되고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뭐 조선은 이제 외교권 뺏기고 이제 군사권 뺏기고 뭐 이제 거의 이제 일본과 합병 수순을 밟는 거죠. 1907년 순종 즉위 후에 이제 고종은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이 되고 나니까 이 해산된 군인들과 또 각지에서 일하는 의병들이 합쳐가지고 13도에 있는 창의군들이, 창의군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지, 창의군들이 서울로 진격을 했습니다만은 뭐 일본 군들한테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1909년에는 사법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1910년에는 완전히 이제 경찰권까지 박탈당하고 한일 합병이 되죠. 이제 대한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는 거지, 대한제국. 그래서 한일 합병이 됨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의 그 생명은 끝이 났어요.
다음에는 그 한일 합병 후에 독립군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